안녕, 우리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이 작품을 읽어갈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현실에 발붙이고 있지만 항상 자신이 있지 않은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을 품고 있다. 얘들아, 선망이 무슨 뜻이지? 선망? 맞아. 바란다 라는 뜻이죠. 바람. 어떤 자신이 현재 있지 않은 시공간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체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선망과 그리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네요. 인간이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시공간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시공간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의 시공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실현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이 꿈꾸는 것 자체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가에서 다는 화자 또는 글쓴이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자나 글쓴이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화자가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시공간이 다르구나. 요런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럼 어떤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 다 단독 문제가 있어서 다를 먼저 풀어서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그냥 가부터 읽고 가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셋 중에 선생님 보기엔 오정환 여수, 이 작품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여수. 우리가 아는 그 여수 밤바다의 여수가 아니지. 자, 여기 처음부터 나와 있죠.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수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자, 밑에 주석을 보세요.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이다. 너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정서야, 부정적인 정서야? 그렇지. 부정적인 정서다, 그지? 여수. 그런데 어디서 느끼는?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이래. 객지가 어디지? 고향 혹은 집에서 멀리 떠난 곳을 우리가 객지라고 합니다. 즉, 여수에 잠겼을 때, 쓸쓸함이나 시름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즉, 조그마한 희망도 이때 있다 없다? 아예 없어져 버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집, 고향에서 멀리 떠난 상황인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내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뭐 그 조그만 희망도 없어져 버린다. 처음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부정적이다, 그지? 밑에 볼게. 요령처럼, 요령은요, 큰 방울이라고 나와 있네요. 방울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역시나 정석 어때? 슬프대. 계속 마이너스야.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그 세상은 요지경 할 때 그 요지경이거든. 이 요지경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망원경은 이제 실제 풍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라며 요지경은 그 망원경처럼 생겨서 어떤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딸깍딸깍 하면서 돌리면서 구경하는 그런 안경, 확대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 그림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지러워. 자, 어쨌든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세월이 이상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계속 쭉 봤을 때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되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딱 느껴진다. 그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굉장히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실제로도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아. 뭔가 시름에 잠겨 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 1년만 보면.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요. A가 뭐냐면 요령이었어.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슬픈 마음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같이 볼게. A는 화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서 아니 요령 같은 슬픈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로 격려는 아니야. 거리가 멀어. 1번 X. 2번 A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함축하여 드러내는 사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리적 갈등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내적 갈등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슬픈 마음이 이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세모를 치워야 할 것 같네요. 3번 A는 화자의 처세를 상징하는 소재. 얘들아, 처세가 뭔지 몰랐으면 기억을 하세요. 우리 막 처세술이 좋다 이런 말 쓰죠. 처세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쓸 요령이 상징하고 있니? 아니, 요령 같은 슬픈 마음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번 A는 화자가 정서적으로 애착, 애정을 보이는 사물인 것 같아? 아니,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죠. A는 화자의 정서적 불안정을 형상화, 나타낸 사물. 맞는 것 같아. 슬픈 마음이라는 거 보니까. 그럼 2번, 5번 이렇게 두 선지가 남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올라가서 2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어떤 추억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기억.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우리가 추억이라 하면은 되게 굉장히 막 과거에 너무 좋았던 시절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의 추억일 수도 있잖아. 너희가 봤을 때 이 화자의 추억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 맞아.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더기 기워진 때 묻은 추억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화자가 추억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긍정적인 뉘앙스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 즉, 화자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현실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신뢰할 만한 현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그죠? 나는 시정배와 같이 시정배 하면 장사하는 무리야. 이걸 모르더라도 어쨌든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인 나는 현실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즉 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얘들아 우리 10번 보기에 화자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일시정지하고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맞아. 10번 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된 것이어서 그래서 어떤 다른 시공간에 대해 선망하거나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화자는요. 내가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어. 내가 현실을 되게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연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었어. 이 추억의 뉘앙스도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었고요. 신뢰할 만한 현실이 없어. 나는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과 관련해서 8번의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의 1번 선지. 화자의 고된 처지를 장돌뱅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처럼 결국은 이 추억 속에 있는 그 늙은 장돌뱅이
결국 화자겠죠. 이런 고된 처지,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이런 화자의 힘든 상황을 장돌뱅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장돌뱅이 얘들아 알고 있니?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이연 한번 봅시다. 괴로운 행려 속 외로이 쉴 때면, 괴로운 행려 속에서 외로이 쉴 때면, 행려 모르더라도 어쨌든 화자가 굉장히 괴롭고 외로운 상황일 때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행려라고 하면요, 나그네가 떠도는 것, 이걸 행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그네가 떠도는 것. 자, 이렇게 쉴 때면 달팽이 깍질, 달팽이 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자, 노스타르자 밑에 주석 나와 있습니다.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사실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러면 누가 이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화자인 내가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움이 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화자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다? 주석을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화자가 지금 이 현실 상황, 현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어떤 고향, 나의 지난 시절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나 뼈 없는 마음으로 너는 무슨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 사실 이 두 구절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해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달팽이 껍질 틈에서 이렇게 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리움, 즉 내가 이런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뼈 없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어떤 게 뼈가 없을까? 위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달팽이가 뼈가 없어. 그래서 달팽이가 뼈가 없기 때문에 뼈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달팽이 너는 무슨 두 뿔따구를 뿔을 휘저어보는 것이냐. 즉 달팽이가 뿔을 막 휘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달팽이가 있으면은 달팽이 이렇게 뿔이 있죠. 달팽이가 자기 그 두 뿔을 이렇게 막 휘젓고 있는 상황,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이 부분 몰랐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니은 선지 관련해서 8번에 2번 선지 봅시다. 8번에 2번. 이거 왜 동그라미 쳤지? 자, 8번에 2번.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사물의 형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어떤 사물로 표현하고 있지? 여기서 보면은 달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달팽이. 껍질 속에서 엿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리움이란 정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도 맞는 설명 됐죠? 자, 그러면 가 작품 우리 대략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요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내가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구나. 현실이 신뢰할 만은 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화자는 어떤 시공간을 선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고향. 나의 지난 시절. 아마 이때는 되게 좋았던 시절이겠지? 그때를 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못 풀었던 문제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몇 번 보냐면요. 9번 먼저 봅시다. 9번.
여수를 비교한 거. 자, 먼저 여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수는 얘들아 무슨 감정이었지? 맞아, 객지. 내 고향이 아닌 곳에서 느끼는 쓸쓸함과 시름, 부정적인 정서를 뜻했다. 그죠? 1번. 여수는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정서이고, 오케이. 왜냐면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좌절하게 하는 정서, 오케이, 맞네요. 다음 2번. 여수는 화자의 상상을 통해 얻은 정서이고, 아니, 상상 아니고 실제로 그냥 그 감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지? 자, 그 다음 3번. 여수는 화자의 부끄러움을 환기하는 정서이고, 부끄러움? 왜 부끄럽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연에서 나는 마지막 구절에 현실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구나. 되게 내가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에서 뭐 자기 반성 혹은 부끄러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여수는 화자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얻는 정서. 누군가를 떠올렸어? 아니,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다음 5번. 여수는 화자의 심리적 이완을 초래하는 정서. 자, 심리적 이완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심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어때? 심리적 이완인 것 같아? 아니, 전혀. 완전히 지금 시름에 빠졌어. 부정적이야. 그죠? 이완 아닙니다. 자, 그럼 남은 건 1번, 3번 선지고요.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먼저 1번 선지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 봤을 때 이 10번의 1번 선지가 되게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에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은 화자를 추억이 무성한 숲속으로 이끈다라는 점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 이 세상이 숲속으로 이끌었다, 화자를.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1년에서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 이상스러운 세월들, 이렇게 굉장히 화자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그 직후에 어떻게 됐어?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라고 추억이 무성한 숲속 앞에 서게 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 이상스러운 세월, 즉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후에 숲속에 서서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지경 속으로 나온 좁은 세상, 이상스러운 세월, 즉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것이 화자로 하여금 숲속에 서게 하였다. 추억이 있는 그 숲속으로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고요.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그래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좁은 세상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였고요. 그리고 추억이 무성한 숲속으로 왔는데 이연해 보면 그 추억의 내용이 어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1번 선지 맞고요. 다음 4번 선지의 가 부분 보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구절이 있었죠. 이것은 이와 같은 인식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에서 화자가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그렇죠? 그 밑에 구절과 연결하여서 현실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현실을 몰랐는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구나.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4번 선지. 자, 됐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자, 여수라는 작품 보면요. 먼저 이 화자는 나인 걸 알겠는데 대상은 딱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려워. 그치? 그래서 1번은 생략하고요. 자, 시적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는 나였다. 그지? 자,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먼저 너희가 봤을 때 1년에서 봤을 때 이 화자는요. 객지에 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객지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맞아. 객지에서 여수를 느낀다. 즉 어떤 시름, 슬픈 마음, 아무런 희망도 없는 뭐 절망,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연 역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3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노스타르자를 느끼고 있어. 즉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지? 맞아. 고향, 나의 지난 시절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 객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고향에서의 시절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시의 상황. 자, 그럼 이 시에 드러난 정서 혹은 태도, 연별로 한번 알아보자. 1년, 2년, 3년. 자, 먼저 1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서 뭐인 것 같아?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그렇지, 여수. 어떤 시름, 슬픔이 느껴진다. 2년은 어때 얘들아? 2년은 여기 나는 시성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아, 내가 이렇게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었구나. 되게 어떤 뭐 반성, 자기 반성, 뭐 자책감 등등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3면에서는 노스타르자, 즉 어떤 그리움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시어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들아, 이 작품은 화자를 비유하는, 화자를 나타내는 시어가 있습니다. 어떤 시어일까? 자, 한번 먼저 2연에서 찾아볼래?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 누굴까? 맞아, 바로 자기 화자 자신인 것이죠. 화자 자신이 바로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다. 왜 여기에 빗댔을까? 그만큼 화자의 상황이 어떻다? 고되고 힘들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장돌뱅이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입니다.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 힘든 걸 말하고 싶어서 장돌뱅이에 비유했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무엇일까? 달팽이. 이 달팽이를 화자 다시 자, 4번 시어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화자를 나타내는 시어들을 한번 두 가지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2연에서 한번 찾아볼래? 어떤 시어가 화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맞아. 첫 번째,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 자, 장돌뱅이 아까 뭐라고 했었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었어. 자, 이 자신을 여기 빗댄 이유가 뭘까? 늙은 장돌뱅이?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만큼 화자 자신의 처지가 아주 힘들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장돌뱅이. 그 다음 두 번째 3면에서 여기 달팽이라는 시어가 바로 화자를 의미합니다. 달팽이의 그 껍질, 등껍질 있죠. 그 등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노스타르자. 그리움이 엿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화자가 노스타르자를 느끼고 있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달팽이가 바로 이 화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대체 뭘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니? 여기서 이 달팽이 어쩌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결국 괴로운 행렬 속에서 나그네가 떠도는 이 괴로운 떠돌이 생활 속에서 외로이 쉴 때며 괴롭고 외로운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달팽이 껍질 틈에서 이 화자는 노스타르자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뼈없는 마음으로
그 달팽이의 뿔을 막 휘저어 보는 거야. 막 뼈도 없는데 막 휘저어 보는 막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뿔을 막 휘젓는 것. 결국은 화자의 현실은 되게 괴롭고 외롭고 힘들다. 그지? 괴롭고 외로운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무엇을 느낀다? 어떤 고향 그리고 그 지난 시절, 고향에서의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뿔다구를 휘젓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죠. 화자가 지금 처지가 너무 힘든가 봐. 그러니까 나 고향에 있던 과거 시절이 너무 좋았지. 과거 시절에 대해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 자, 그러면 이 시의 표현적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 5번을 풀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5번 같이 봅시다. 자, 5번에서 먼저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가는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어디에 동일한 시어나 시구가 있었지? 한번 찾아볼래, 얘들아? 어디 있을까? 맞아, 여기 있죠. 다른 색으로 하면은 너무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선지 맞고요. 1번 선지 맞고요. 다음 3번. 가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걸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영탄적 표현, 뭐 어떤 표현이었지? 뭐 구나, 뭐 노라, 뭐 혹은 느낌표, 감탄사, 자신의 감정을 되게 호소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 얘들아? 그렇지. 여기 보면 슬픈 마음이여. 어디에 있느냐, 휘저어보는 것이냐, 이걸 통해서 되게 뭔가 화자의 한탄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 다음 4번. 가는 공간 변화 중심. 공간의 변화 안 나타났죠. 다음 5번. 가는 상황의 가정을 통해 가정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 자, 됐죠. 여기까지. 다음 이어서 우리 나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이수익의 방울소리라는 작품이다. 방울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역시 그럼 화자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 화자가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시공간은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작품 감상해 봅시다. 청계천 칠각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오래된 방울을 하나 샀나 봅니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그 소는 죽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녘 하산하던 산을 내려가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얘들아, 갑자기 시간이 어디로 바뀌었어? 여기까지 보면 방울을 하나 샀고 걔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지금 이 화자가 현재 시점에 있는 것 같아. 그지?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가? 갑자기 과거 시절로 떠나버립니다. 그날의 소년, 소를 몰고 산을 내려오던 그때 그 과거의 소년이 되었다. 화자가. 자, 그러면서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왔다. 지금 시간이 변했어. 자, 그러면서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또다시 지금 시간이 어디로 왔어? 또다시 지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서 또다시 현재로 돌아왔네요.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경적 빵빵 하는 그 소리가 저자 바닥에 따갑다. 저작거리 고전 시가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시장입니다. 시장. 저작거리. 시장 바닥에 아주 막 차들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따갑다라고 현재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돌담 넘어 옥분인의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에 나와서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옥분인의 안방 그리고 누나의 귀에 방울 소리가 들릴까 말까. 얘들아, 너 이거 생각했을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겠어? 당연히 안 들리겠지. 근데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 안 들리겠지. 하지만 뭐 하면 좋겠다? 들리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시 현재에서 과거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화자는 지금 이 과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즉, 이 화자가 선망하는 시 공간은 어디인 것 같아? 시간은 어디? 과거 시절에 대해 그리워하고 선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간을 따지자면 어디일까? 뭐 자기 고향, 시어로 따지면 뭐 마을, 뭐 요 정도 여기 나와 있는 돌담 너머의 옥분이네 안방, 사리문 밖에 나와 있는 그 과거 시절의 그런 장소들을 선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결국 과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8번에 3번 선지 갈게요. 요거 디귿입니다. 디귿. 8번에 3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얘들아, 공감각적인 게 뭐지? 2개 이상의 감각이 같이 쓰여 있는 그런 경우에 공감각적이라 하지. 근데 디귿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야. 공감각이 아니라 무슨 감각밖에 없어? 맞아. 청각적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렸고요. 그리고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 지향보다는 어디에 가까워? 화자가 그냥 그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도 뒤도 다 틀렸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됐죠? 그 다음 우리가 볼게.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B가 무엇이냐면요. 6번의 B가 바로 방울입니다. 방울. 화자가 구입한 방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2번, 5번 선지밖에 없네요. 자, 그럼 2번 먼저 보겠습니다. B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함축하여 드러내는 사물. 어때?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니 방울 때문에? 아니, 전혀. 2번 X.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B는 화자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맞죠? 그러니 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관련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번에 나의 소를 몰고 여름 해 진력 하산하던 그날의 소녀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그리움이 과거에 경험했던 시 공간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맞죠? 그날의 소년, 즉 그 과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 작품.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나의 3년체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잣바닥에 따가운데 라는 구절 있죠.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화자가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어, 화자가? 아니, 그냥 진짜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현실이 과거와 달리 경적 소리가 빵빵 거리고 있다. 그냥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지.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 선지 볼게요. 나의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이것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의 실현에 대해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들릴까 말까 물음표 의문형이죠. 화자는 그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 들릴까 말까. 안 들릴 수도 있다. 사실 안 들리는 거 알고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방울소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울소리라는 작품은 여수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다. 그치? 자, 이 시의 화자 누구야? 맞아, 나. 대상은 뭘까? 맞아, 방울. 혹은 뭐 방울소리. 다 상관없어.
어때?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의 과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과거 시절을 회상. 이게 바로 이 시의 시적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에 드러난 정서, 태도. 뭐야, 정서? 그렇지. 과거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다. 과거 시절, 그리고 뭐 자신의 고향 마을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는 정서가 주된 정서입니다. 자, 시어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방울 소리인데, 그럼 대체 이 방울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 얘들아? 이 방울 덕분에, 이 방울 소리 덕분에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게 돼? 그렇지. 자신의 과거 시절, 유년 시절을 회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즉, 과거 해상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물이 바로 이 방울이다. 자, 그러면 이 시의 표현적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까처럼 5번 문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에서 우리 나 작품 관련해서 봐야겠죠. 자, 나 작품 먼저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면요. 나는 지규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규라고 하면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 있어? 아니, 그런 거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 자, 다음 3번. 나는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어때? 대조의 방식.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걸까, 얘들아? 무엇과 무엇? 맞아. 과거의 고향 마을. 과거의 고향 마을과 무엇이 대비되는 것 같아? 그렇지. 현재에. 현재는 되게 어때? 뭔가 떠들썩한 문명. 현재. 즉, 결국은 과거와 현재 시점이 대조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자의 정서, 어떤 감정, 이 대조를 통해 과거 시절이 그리워 라는 이 그리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먼저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얘들아, 시간의 변화 나타났니? 나타났어. 먼저 처음에 현재, 그다음에 과거,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의 변화는 나타난 게 맞는데 뒤에 화자의 정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서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과거에 대해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맞죠.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데 화자의 소망, 어떤 소망이 있었지? 마지막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좋겠다, 닿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소망 나와 있었죠. 자, 우리가 1번 선지를 안 봤네요.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왜 틀렸을까? 1번이 얘들아.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는 건 나에는 동일한 시어나 시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나를 잘 봐봐. 동일한 시어 시구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자, 잘 봐봐. 어디 있을까? 맞아. 여기에 있죠.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동일한 시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동일한 시어 반복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표현적 특징. 다음 마지막. 이 작품의 또 다른 표현적 특징.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 얘들아, 서리 어디 있어? 그렇지.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고요. 안 들릴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들리면 좋겠다. 이런 화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이었어. 그래서 이 작품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됐죠? 이제 마지막 다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굉장히 간단해. 자, 한번 읽어보자. 제목이 뭐냐면요. 먼 곳에의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역시 뭔가를 그리워하는 작품이네요.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글쓴이는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자,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갈망. 밤 안의 시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붓기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다. 먼 곳에서의 그리움.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여기서 뭔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걷고 싶은데 향수는 또 안고 싶대. 향수를 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자신이 모르는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화자는 되게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서 존재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서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생활이 나에게는 가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얘들아, 집시는 떠돌이야, 떠돌이. 난 근데 이 떠돌이 생활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 내 혈관 속에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보고 웃기도 한다. 혼자 상상해본다는 거야. 자신의 어떤 집시로서의 모습을.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이 샘은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 너무나 막연한 설계. 아니 오히려 반설계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반설계라는 게 설계에 반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이 많은데 전혀 설계된 게 없다. 그 설계가 너무 막연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불확실한 신비에 있을 때만 찬란하다? 이루어짐 같은 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불확실하게 상상을 하는 것이 상상하는 이 신비로움 속에 있을 때 더 찬란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네. 동경의 지속 속에서 나는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다. 즉 어떤 이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의 그런 삶을 설계하고 싶은가 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의 선물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본다 라고 하고 있죠. 즉 이 사람은 굉장히 낯익은 곳이 아닌 모르는 곳에서 존재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죠. 이거 답이 몇 번이야, 얘들아? 그렇지, 3번입니다.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이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공상과 사유, 생각의 방식으로 글쓴이가 바라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혼자 그냥 상상하면서 나는 낯선 곳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떠들며 살고 싶어. 이런 글쓴이가 바라는 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9번에 향수. 이 화자가 낯선 곳에 가서도 어떤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지니고서 낯선 곳을 걷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다 했었거든요. 자, 적절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게 1번, 3번, 4번밖에 없었어. 1번 보자. 향수는 글쓴이가 느끼기를 기대하는 정서. 맞죠? 향수를 안고 낯선 곳에서 걷고 싶다라고 말했으니까 저 답은 1번이야. 그럼 3번은 뭘까? 향수는 글쓴이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정서. 전혀 자부심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됐죠? 우리 여기까지 다 됐고요. 혹시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와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